왜 코로나19 이후 스팟워커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최근 일본에서 인터넷상에서 시간 단위의 일을 찾는 스팟워커가 늘어나고 있다. 스팟워커는 단발성, 단시간, 단기간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없이 일하는 방식을 뜻한다. 스팟워커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고용보다 짧은 주기로 다양한 업종의 일을 찾는 것이 특징이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스팟워크 중개 플랫폼 4개 사이 개인 회원 가입자 수는 2022년 8월 기준 76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스팟워커 시장이 탄생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기간 속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틈새 시간을 이용한 부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사노무 전문 연구기관 퍼솔 종합연구소에서 일본 전국 20에서 59세 취업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실시 현황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2022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28.5%, 수도권 도쿄 지역에 한해서는 6.5%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재택근무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속 휴업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남은 시간에 좀 더 일을 하려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의 원격 근무 제도는 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시행률이 높았으나 음식업이나 식품도소매, 건설업종 등에서는 타격이 심하였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건설 경기가 줄어들거나 일본 정부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 영업 단축 장려 정책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도산 누적 발생 건수는 4,342건으로 이 중 음식점이 643건, 건설업 550건, 식품 도매 223건, 식품 소매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점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부인 배율이 높은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내 물류 음식점 서비스 업종에서는 안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힘든 일로 정규 고용이나 장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간극을 수시간 하루짜리 초단기 고용자인 스팟워커가 채워주고 있다. 한편 단기간에 급성장한 스팟워커 시장에도 과제는 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9년 노동조건통지서의 전자발급이 시행된 이후 스팟워크 중개업자는 2022년 초를 기준으로 50개사를 넘는다고 한다. 스팟워커 중개업자는 허가도 불필요하고 인재업계 이외의 진입도 많아 일본 정부도 안전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시장의 실태 파악이 쉽지 않고 그러는 사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구인공고와 다른 업무를 실제로 맡기는 등 노동법을 어긴 업체도 사례도 등장하였다. 이에 스팟워커 중개 플랫폼들은 구인공고 게재 기준 강화, 근로자의 개인인증 시스템 실시, 스팟워커 대상 애로사항 상담 창구도 마련하는 등 플랫폼 내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도 새로운 근로 형태 확산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계와 사회보장, 안전망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후센노동성은 2021년 4월 6일 개최된 온라인 고용 중개업자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매칭 서비스는 노동법 위반 발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칭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지도 감독에 필요하다. 향후 우량 고용주 및 플랫폼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피터 드러커가 천재적인 통찰력이라고 극찬한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는 그의 저서 LT 코끼리와 벼룩 2001년에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소속 상태로 벼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좋든 싫든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 라는 말을 남겼다. 저자는 1980년대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20세기 대기업 코끼리 고용 문화에서 벗어나 혼자 벼룩 힘으로 살아가는 예언하였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그의 말대로 1인 기업, 프리랜서, 스팟워커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등장하며 직업과 업종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한국에서도 보스컨 컨설팅 그룹 BCG 코리아가 2022년 6월 한국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 2,600만 명 중 1,000만 명이 기그워커, 스팟워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근무 형태,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매칭 플랫폼의 숫자도 늘어나고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의 선행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유사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근로자와 기업을 효율적으로 중개하고 인적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과 정책, 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모색하고 기업은 이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해 서로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A 노무사 사무소는 후쿠오카 무역판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근무 형태는 빠른 속도로 세분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노동법과 상충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견되면서 기업, 근로자 간 지요, 노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코노미로 불리는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법과 제도의 수정이 현실에 따라갈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정책당국과 국내 관련 플랫폼 기업은 미래의 구상을 위해 일본 정부의 스팟워커에 대한 정책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일본 후생 노동성, 제국 데이터 뱅크, 버스일 종합연구소, 니케이신문,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을 비디오 스튜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았습니다.